오늘 이분 뉴스에 유시민 작가 출연하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알릴레오 이후에 지금 잘 오늘 유시민 작가가 이분 뉴스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는데 저녁에는 또 MBC 라디오 뉴스사이킥에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만 2차례 이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이제 각을 세우는 거죠. 아닌가요? 미안해. 이런 말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유시민 작가의 네.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평가를 했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네.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상진 기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님 말씀 저는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사람이라서 공감이 다 되고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도 알겠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시민 작가님 말씀이 나온 뒤에 바로 뭐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하는 태도, 말을 하는 컨텐츠 뭐 심지어는 눈빛이 뭐 어쨌니 저쨌니 해가면서 공격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 뭐 메시지는 온데간도 없고 이제 작가 자신은 이제 뭐 과거 발언까지 이제 막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 그 매불쇼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딱 3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걱정,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제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변곡점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실패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후에 등장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는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거의 대부분의 그 경험들을 최전선에서 하셨던 분이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시는 그 20몇 분 동안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저는 계속 잔상으로 남아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다 틀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전 되게 슬프게 좀 느껴졌어요. 이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또 우리가 또 힘든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으로 아시는 거고 저는 그 경험을 100%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공감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과 슬픔이 저렇게 말로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느껴서 저는 이렇게 뭐 공격과 하시는 분들 다 좋은데 뭐 의견이 다를 수야 있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본인이 하는 말대로 안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시민 작가도 이제 촉이 떨어졌네. 저 사람도 이제 감이 떨어졌네. 이제는 유시민 작가 말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날이 왔으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유시민 작가가 하시는 말씀에 단 한마디도 제가 반박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저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걸 새삼 어떤 측면에서 깨달았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검찰 개혁,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뭐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 예. 그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당내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분란의 상당 부분을 뭐 이거는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좀 자초한 측면이 좀 있죠. 특히나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정리를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한두 달 뚝딱뚝딱 해가지고 검찰 개혁 아니라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있었던 장유기 사건 그리고 장유기 사건 이전에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저게 너무나 갑자기 폭력적인 형태로 파괴적인 형태로 나왔을 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정성 장관 같은 분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저는 이제 믿지 못하겠어요. 저분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 첫 번째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검찰 개혁을
그 바라고 지지해왔었던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진짜 피 흘리고 진짜 땀 흘렸었던 분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다 물거품 만드는 얘기예요. 만약에 검사 한두 명이 잘못하고 뭐 정치 검찰 몇 명의 문제였다고 하면 검사징계법 정도 손보고 끝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 개혁은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또 최근에 장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뭐 장애인, 여성, 무슨 뭐 그 노인 뭐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막 사건에 대해서 막금 보안 사건 유지해야 된다. 그게 민생이고 뭐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세상에 인권 문제가 아니고 민생 문제가 아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됐었던 성남 FC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이 민생 사건 아닙니까? 저 사건에서 파생됐었던 사건으로 저는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사건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네. 세상에 민생 사건, 인권 사건이 아닌 사건이 없어요. 저런 얘기는 본인이 만약에 저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저분은 검찰개혁 이런 거 추진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좀 막 나간 것 같고 만약에 저 정도의 인식이라면 본인이 자리 내려놓는 게 좀 맞다고 맞다. 봐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저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계속 시간이 그러니까 저분이 올 초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말이 저분 입에서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거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정리했었어야 됩니다. 저건 부적절한 말이다. 혹은 인사조치 등을 통해서 뭔가 정리해줬어야 되는데 놔두니까 네. 저게 이제 대통령의 의사구나라고 다들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사실상 벌어진 문제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걸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뭐 제가 그분의 뭐 생각을 따라갈 수준은 전혀 안 되지만 아마도 제가 저분의 생각에 손톱만큼이라도 같은 공감대가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유시민 작가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슬펐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를 재판정 안에서 법정 안에서 직접 봤을 때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손톱만큼이라도 사과할 뜻도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이 판이 뒤집어지면 나는 나가서 다시 한번 또 뭐라 해야 되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요. 우리가 뭐 저기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린 지난 지방선거 때 박근혜 이명박 씨가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네. 봤죠. 물론 이제 윤석열 씨하고 범죄 죄질 자체로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일삼은 대가로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17년, 22년씩 형사처벌을 받는 처지가 됐던 분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고개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또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꼴이. 이런 것들을 누구 하나 좀 제대로 좀 제어가 안 되고 심지어는 국회에 100명 넘는 국회의원을 갖고 있다는 정당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니, 저는 기자님이 법정에서 느꼈을 공포 또는 이 죄어오는 것 같은 불안감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무 당당하고 위세등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내란의 12.3 내란의 실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특검도 계속하고 있고 언론들도 활약을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이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내란의 주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우리 뭐 국정원에 검찰에 법원에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냥 본인 개인의 수첩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획에 누구누구가 관여를 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북한을 이 자극을 해서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는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눈으로 봤던 것,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방송국 단수단전하려고 했던 것 외에 말입니다. 뒤에 이만큼 윤석열이라는 그 내란범이 준비했던 것들에 관여했던 자들이 도대체 누군지, 실제 기획했던 게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지금 알고 있으며 그것이 단죄가 얼마나 되고 있나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게 아마 본인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모르겠지?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러다가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에? 내란 세력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암약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순간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일각에서는 아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시대의 국민주권 정부에 무슨 그런 허망한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기 계신 두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안이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예민하게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한다. 법정에 갔더니 윤석열의 태도가 이렇더라. 이제 네, 이런 사실은 겁니다. 뭐 저는 뭐 그 법정 얘기를 잠깐 좀만 더 해드리면 네. 저는 저희가 지금 따지는 거는 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가 검사 시절이었던 2011년에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부 부장검사로 일을 할 때 본인이 했었던 수사에서 특정인을 봐주기 했었던 수사 의혹이 지난 20대 대선 때도 불거졌고 예. 뭐 제가 쓴 기사도 그런 거였고 그게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체를 많이 알죠. 저도 이제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사건의 실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거짓이고 이제 뭐 그걸 제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과 누가 봐도 본인도 거짓말인 걸 알면서 하는 1분도 못 가서 뒤집어질 그런 거짓말을 법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요. 윤석열 씨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이건 제대로 수사 안 했어 그러면 그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수사 대상이 뭐였어 그러면 본인이 근거를 대요. 이런 것들만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증거를 저희가 제시하면 뭐 그럼 또 몰랐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거의 그런 재창형 수준이구나.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게 워딩.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쓰는 워딩 뭐 드러나면 빠져나가고 드러나면 빠져나가고 이제 이 숨바꼭질을 몇 바퀴 하다 보면 전직 특수부 검사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입만 열면 예, 거짓말. 이런 식의 그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뺑뺑이를 몇 바퀴 돌면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몰랐어 알았으면 내가 했겠지 이러고 이제 나오면 그때는 질문하기가 참 애매해져요. 제가 그런 모습을 법정에서 보면서 저 사람의 저 자신만만함의 근거는 뭘까? 아마도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정권 뒤집어지고 그럼 내가 다시 사면복권 되면 나 다시 이명박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제 뭐 저기 국민들 앞에 딱 등장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뻣뻣이 하긴 또 돌아다니고 자기들 새 모아서 이럴 게 막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법정에 앉아 있는 내내 정말 숨이 저는 턱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앉아 있기가 괴로울 정도로. 일종의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이 일말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럼 그걸 기화로 해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서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다. 보안 수사 요구권이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원래 가려던 기차는 목적지로 간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 계속 말씀 이어가시는 것도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에 모두의 이제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그 바라는 바는 정권 재창출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법정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음 정권 검찰 정권이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이제 본인이 소속됐었던 당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나는 금방 사면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잠깐의 옥고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고 네. 그리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다시 창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 이 민생 과제들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 과제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